안녕하세요. 책 소개하는 밤리의 책방입니다. 오늘 서평할 책은 다산북스에서 제공해준 팔리는 글은 처음이라입니다. 팔리는 글은 처음이라의 저자는 제갈현열입니다. 이번 책을 계기로 처음 알게 됐는데 글쓰기 분야에서 수상을 많이 하신 분이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글쓰기를 시작할 때 읽었던 글쓰기 관련 책들이 떠오르기도 했고 다시 한번 글을 어떻게 써야 할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작가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책 이름 팔리는 글은 처음이라. 저자 제갈현열. 쪽수 348쪽. 카테고리 자기계발. 작가 소개. 작가, 마케팅 기획자, 경영 컨설턴트, 콘텐츠 기획자로 활동하며 모든 영역의 글쓰기를 다룬다. 20대에는 공모전 43관왕의 타이틀 갖고 메이저 광고 대행사를 입사해 기획의 귀재로 불렸다. 30대에는 분야와 경계를 넘나드는 책을 쓰며 누적 40만 부를 판매해 베스트셀러 저자가 되었다. 최근에는 국내에서 경영 컨설팅 사업체 주캠스베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콘텐츠 개발 사업체 나비스튜디오 NAVI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여러 기업에서 경영 자문을 하고 대기업과 대학교에서 경영과 기획을 교육한다. 이런 분들께 추천해요. 글쓰기를 시작하시는 분, 누군가에게 읽히는 글을 쓰고 싶은 분, 쓸수록 어려워지는 분, 책 속의 좋은 글귀와 느낀 점. 여러분은 산다는 게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시작은 철학적인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첫 줄을 읽고 한참 생각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과연 산다는 게 무엇일까 하고 말이죠. 예전에 철학 분야의 책을 읽었을 때 말고는 다시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산다는 건 나의 행복을 지키는 것 같아요. 이 질문의 답은 현재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게 답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철학적인 질문에는 명확한 답이 없는 게 특징이기도 하죠. 여러분은 산다는 게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살아가는 것은 시장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판매하는 것이다. 제갈현열 저자는 산다는 것은 시장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판매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처음 읽었을 때는 와 진짜 맞다라는 공감이 됐는데요. 체크한 곳을 다시 읽을 때는 감탄보다는 냉혹한 현실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제갈현열 저자는 글을 오랜 시간 써왔기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시장에 팔리는 글을 쓰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자기 자신을 시장에 판매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주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팔리는 글은 시장이 원하는 것을 담은 글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썼던 글 중 주변 사람들이 읽을 수 있었던 글은 예전 버디버디 상태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그 후 네이트온, 싸이월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으로 변화가 됐죠. 지금까지 써왔던 글은 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이런 습관은 현재 쓰고 있는 블로그 글이나 브런치북에서도 이어졌어요. 만약에 다산북스에서 팔리는 글은 처음이라의 서평을 제안해 주지 않았다면 읽히는 글의 원리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시장이 원하는 걸 발견한다는 것은 곧 내 글을 읽을 사람을 이해하는 일이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발견하는 말과 같습니다. 위 글귀를 읽고 브런치북에 쓰고 있는 글은 어떤 독자를 대상으로 쓰이고 있나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글을 쓰는 이유를 생각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팔리는 글은 처음이라는 글을 쓰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은 쉬운 길로 안내해주는 이정표라고 말하고 싶어요. 글을 쓰는 방법보다 무엇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적절한 예시로 말합니다. 특별한 경험이란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따라 흔한 경험도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음을 이 책이 자기계발 분야인 이유라고 생각하는 글귀입니다. 변화는 지나온 과거를 어떤 식으로 인정하냐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집니다. 대부분 과거에 잘못한 것을 인정하기보다 회피하려고 많이 하죠. 이미 지나간 일이고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진다는 마음가짐으로 말이죠.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자기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같은 실수를 하거나 비슷한 다른 실수들이 반복적으로 인생에 찾아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일상의 경험에 책임감을 가져봅시다. 비관주의를 현실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 말은 포장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을 곁에 두지 않으려 노력하고요. 비관하는 동안에는 희망을 발견할 수 없고 희망이 없다면 나아질 가능성도 나아질 이유도 없으니까요. 자기계발이나 철학, 인문, 경제, 경영 분야의 책을 읽다 보면 어느새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해가는 게 느껴집니다.
자신의 가치관이 변하고 생활 습관이 변하면서 과거에 어울렸던 사람들과 다소 맞지 않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제갈현열 저자처럼 굳이 그 인연을 끌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종종 안부를 묻는 정도에 만족하고 있어요. 물론 갑작스러운 변화를 사람들에게 느끼게 할 필요는 없죠. 그 사람들이 변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변한 거니까요. 잠시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거리를 두기 시작한 사람들은 말의 바탕이 부정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오랜 시간을 알고 지낸 만큼 저의 새로운 도전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응원해 줄지 알았지만 아니었죠.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비난이었어요. 해서 뭐하냐 같은 반응이었죠.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우연히 저희 집에서 다시 모임을 가지게 됐습니다. 1년 후에 저는 여러 성과도 내고 실패도 하고 있었어요. 브런치북도 연재를 시작하고 책을 소개하는 유튜브도 시작하는 단계였죠. 이 모든 걸 말했을 때 제 지인들은 비아냥대듯이 그래서 돈은 벌었어? 아직도 책 읽냐? 같은 말이 먼저 돌아왔어요. 그들을 이해시키려는 노력도 해봤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책에 대해 좋은 점도 말해주고 생일일 때 책을 선물로 주기도 했지만 더 이상 책 선물은 하지 말라는 말이 돌아왔죠. 이것이 제가 안부 정도만 묻는 관계로 이어가는 이유입니다. 저는 지금 변화하고 성장하기에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산불은 작은 불씨에도 순식간에 산 전체를 불태울 수 있습니다. 시장의 것이 되기 전에 그를 떠나보내야 하는 사람으로서 최소한 부끄럽지 않은 완성도를 갖추는 것, 그것이 글을 쓰는 사람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엄청 많은 글은 아니지만 처음 쓴 글을 보면 스스로 부끄럽기도 합니다. 책 출간을 위해 열심히 쓴다고 쓰고 있지만 이 역시도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읽어보면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독자에게 부끄럽지 않은 글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번 팔리는 글은 처음이라를 읽으면서 깨달았던 독자들이 원하는, 시장이 원하는 글을 쓰려고 합니다. 마치며 쓰는 것보다 읽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열심히 읽다 보니 글이 쓰고 싶어졌고 그 글의 힘을 이번 책을 통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갈현열 저자의 말처럼 한 줄의 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글쓰기의 원리와 구조 그리고 표현하는 방법에 도움을 받고 싶다면 팔리는 글은 처음이라를 추천합니다. 그럼 모두 오늘도 독서하세요. 지금까지 밤리의 책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